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 주몽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활의 신으로 태어나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신비롭고도 장대한 일대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옛날 옛적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곳을 다스리는 헤브로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 늘 근심이 많았죠. 어느 날 헤브로 왕이 고년이라는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금빛 개구리처럼 생긴 아이를 발견했어요. 헤브로 왕은 이 아이를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라 여기고 데려와 키웠는데 그가 바로 금화왕이 되었습니다. 금화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발수라는 강가에서 하백의 딸 유하를 만났습니다. 유하는 하늘의 아들 해모수와 사랑에 빠졌지만 해모수가 하늘로 돌아가면서 버려져 혼자 남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죠. 금화왕은 유하의 기구한 사연의 연민을 느껴 그녀를 궁궐로 데려와 방에 가두어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유하가 햇살을 맞으며 앉아있는데 강한 햇빛이 그녀의 몸을 비추더니 그녀가 홀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금화왕은 이 기이한 사실에 놀라 유하를 가마에 넣어 깊은 곳에 가두었지만 신기하게도 빛은 계속 유하를 따라다녔습니다. 드디어 유하가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금화왕은 불길한 징조라 여기고 알을 버리려 했죠. 마구간에 던져놓으니 말들이 알을 피했고 깊은 산에 버리니 온갖 짐승들이 알을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새들이 날아와 깃털로 알을 덮어주기도 했어요. 결국 금화왕은 알을 다시 가져와 유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품을 보였어요. 아이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활을 가지고 놀았는데 백발백중으로 관역을 마쳤죠. 그 모습에 금화왕은 크게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주몽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주몽은 날이 갈수록 총명해지고 무예가 뛰어나 모두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몽의 모습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금화왕의 7 아들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질투심이 많았던 대소 왕자였죠. 대소는 주몽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루는 금화왕이 아들들과 주몽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자 주몽은 활솜씨를 발휘해 다른 왕자들보다 훨씬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대소 왕자는 주몽의 뛰어난 재능에 질투심이 폭발했죠. 아바마마, 주몽은 활솜씨가 뛰어납니다. 저 아이는 필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분명 큰 화가 될 것입니다. 대소 왕자는 거짓으로 주몽을 모함했고 금화왕은 아들들의 모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화왕은 주몽을 믿었지만 7 아들의 거센 압박에 주몽을 죽일 수는 없었기에 그를 마구간지기로 보내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몽은 오히려 마구간에서 가장 좋은 말을 알아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튼튼한 말에게는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약해 보이게 하고 힘없는 말에게는 먹이를 듬뿍 주어 살찌게 했죠. 얼마 후 금화왕이 가장 좋은 말을 고르려 마구간에 왔을 때 주몽이 몰래 약하게 만든 말을 선택했습니다. 주몽은 그 말의 힘을 알아보고는 쇠꼬챙이로 혀를 찔러 일부러 약하게 만든 것이었죠. 대소 왕자와 다른 형제들은 주몽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주몽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주몽의 어머니 유하는 아들의 암달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겠구나. 동쪽으로 가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터이니 부디 몸조심하거라.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과 함께 주몽은 오이, 마리, 혁보라는 세 친구와 함께 남쪽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들은 금화왕의 군사들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주몽과 세 친구는 도망치던 중 엄리대수라는 강에 다다랐습니다. 강은 너무 넓고 깊어 건널 방법이 없었죠. 뒤에서는 금화왕의 군사들이 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주몽은 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 해모수의 자손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하다. 오늘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부디 길을 열어달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강물 위로 물고기와 자라들이 떼를 지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몽과 세 친구는 그 다리를 건너 강을 무사히 건넜고 뒤따라오던 군사들은 다리가 사라져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주몽은 여러 부족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몽의 영웅적인 기상과 인품에 감복하여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몽은 그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울 터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곳은 훌륭한 산과 강이 있었지만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주몽은 그들에게 나라를 세울 뜻을 밝혔고 그들은 주몽의 뛰어난 활솜씨와 지혜를 보고 기꺼이 그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주몽은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지었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은 활 잘 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주몽이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주몽은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올 때 내가 남겨둔 7모 돌과 부러진 소나무 가지 아래 숨겨진 물건을 찾아라. 주몽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부러진 소나무 가지 아래를 찾아 끊어진 칼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주몽이 해모수에게 받은 칼의 나머지 조각으로 주몽의 정통성을 증명해줄 증표가 되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강한 자들의 횡포를 막았습니다. 주변의 작은 부족들은 주몽이 뛰어난 통치력과 카리스마에 감복하여 스스로 고구려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고구려는 날이 갈수록 강성해져 갔습니다. 한편 주몽의 아들인 유리는 아버지 주몽을 찾아 고구려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아버지 주몽이 남겨둔 칼 조각을 가지고 와 그와 주몽의 칼을 합쳐 온전한 칼로 만들었습니다. 주몽은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한 유리에게 기뻐하며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죠. 주몽은 이제 하늘이 내린 영웅이자 나라를 세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활솜씨와 지혜를 겸비하여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고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훗날 주몽은 신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고 고구려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며 영원히 그를 숭배했습니다. 주몽 신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하늘의 도움과 신성한 능력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 둘째,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고구려의 건국 신화 주몽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